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직까지 고용시장이 그리 좋지는 않다라는 부분이 확인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안심해도 된다 이러한 분위기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주요 지수들도 일제히 막판으로 가면서 힘을 내면서 결국 상승으로 마감지었고요. 기술주들이 좀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데이터 등이 좋지 못하다는 게 결국에는 긴축 경로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쪽으로 가던가 아니면 경기 침체 쪽으로 가던가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매일같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떤 시선으로 잡아가야 될지 그리고 그 가운데 개별주 플레이가 조금 더 심화되고 있는데 종목들은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죠. 일단 최근에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살짝 해보도록 하죠. 작년부터였죠. 고강도 긴축 상황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매크로 데이터 등을 집중해서 살펴왔습니다. 고강도 긴축.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했는데 그로 인한 경기 침체 강도가 어떻게 올 것인가 그에 대한 얘기를 1년 내내 갖은 지표를 살피면서 다뤄왔었죠. 투자자들이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이걸 겁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고강도 긴축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성장 둔화 약하게 올 것이고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 완화도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 긴축이 완화될 것이다 라는 게 가장 원하는 베스트 시나리오고요. 반대로 조금 불편한 시나리오도 있겠죠.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강하게 올 것이고 인플레도 잡히긴 잡히는데 그 속도가 굉장히 느릴 수 있다. 어디선가 전쟁이라던가 혹은 오펙 플러스 감산 이슈라던가 예상치 못한 변수로 물가를 높이는 포인트가 또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긴축을 완화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불편함과 이상적 시나리오 중간에서 계속 우리는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요 며칠간 들려왔던 미국의 데이터들은 이 경기 침체 추를 이 줄타기 아래쪽으로 조금 잡아당기는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절추의 구인 보고서, 구인이 줄어들었고 ADP 민간 고용이 예상을 하회했고 ISM 서비스업이 예상을 하회했다. 경기가 좀 더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거죠. 어제도 그랬습니다. 미국의 1월과 2월 파산 신청한 기업들이 12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만약에 이 정도의 고강도 긴축이 더 유지되거나 인플레가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한계 기업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지적 등이 나왔습니다. 필립 로우 호주 중앙은행 총재 역시나 만약에 긴축이 지속된다면 금융 시스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죠. 여러 가지가 침체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고 왔고요.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그럼 추가적인 데이터가 될 겁니다. 오늘 나오게 될 미국의 비농업 고용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고요. 또 다음 주에 있을 물가 데이터 4월 12일에 미국의 CPI도 중요한 변곡이 될 수 있습니다. 염두에 두고 가죠. 자,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어제 국내 장에도 하방 압력으로 작용이 됐죠.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감, 그로 인한 환율 상승 부담이었고요. 미중 갈등 부담까지 같이 가져갔습니다. 여기에 부활절을 앞둔 휴장 일정들, 미국과 유럽에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휴장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전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어느 정도 팔고 가자라는 심리도 어제는 영향을 줬습니다. 그런 가운데 외국인 선물 역대 최대 매도가 나왔습니다. 계약 기준입니다. 24,000 계약 정도 매도 물량 당연히 시장에는 부담이 됐겠죠. 코스피 1.4% 밀렸고요. 코스닥은 0.7% 하락이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이 700개 정도 하락하는 종목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1,200개, 도합해서 한 2,000개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그나마 코스닥 쪽이 낙폭이 적었던 것은 장 막판에 2차 전지 하락 중에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낙폭을 확 줄이며 상승으로 고개를 돌렸고요. 그 힘으로 코스닥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올랐던 쪽은 제약바이오 3거래 연속해서 상승세입니다. 다행히 마이크로바이옴이나 저희가 암학회 관련한 종목들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나마 마음 한켠이 안도하고요. 엔터주도 어제 강했고요. UAM 그리고 미중 갈등 이슈 속에 저희 히토류 얘기했었죠. 히토류, 풍력,
금 쪽에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2차 전지 다수가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 있었고요. 반도체, 로봇, AI, 인터넷 그동안 꽤 많은 시세를 줬던 쪽에서 쉬어가는 모습과 하락하는 모습이 같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반도체에 대한 판단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쪽이 바닥이다라는 인식이 생겨난다면 경기 우려가 생각보다 덜 할 수 있다라는 판단 속에 반도체, 자동차 쪽이 힘을 낼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아직 반도체 멀었네라는 인식이 생겨난다면 2차 전지나 바이오와 같은 성장주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답을 찾아가야겠죠. 어떻게 될지 중요한 건 삼성전자의 실적이 될 것 같고요. 잠시 후에 그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자, 어제 보여드렸던 내용이죠. 지금 현재 시장은 2차 전지가 주도하고 있고 기대주로는 반도체와 바이오, 2차 전지와 한 번씩 지속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단에서 로봇, AI, 우주항공, 디스플레이, 원전 등에서 순환이 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2차 전지가 힘을 살짝 잃게 된다면 어느 쪽에서 치고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2차 전지 내에서 계속 순환이 도는 것은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큰 수급 덩어리의 힘들이 만약에 이동하게 된다면 반도체냐 바이오냐 이 두 덩어리 정도만 이 수급을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시장은 보고 있거든요. 반도체는 일단 저점이라는 인식이 생기고 투자와 정책 모멘텀을 받은 상황이라서 실적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오늘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오는 빅파마가 요즘 흐름 너무 좋죠. 아마케 모멘텀 있죠. 정책적인 기대나 방어주로서 매력이 있습니다. 다만 2차 전지 대비 성장 스토리가 미약하다라는 점이 과연 시세의 연속성에 대해선 의문을 갖게 하지만 그래도 최근엔 훌륭한 대안이 돼주고 있습니다. 자, 순환매 쪽에서는 로봇, AI, 우주항공, 디스플레이 계속해서 이슈가 있는데 AI가 반등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니냐라는 시장의 목소리 등이 나옵니다. 요즘 AI에 대해서 살짝 조금 보수적인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신규로 세상에 좀 보여진 테마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의구심들이 초반에는 좀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AI에 대한 위험성을 살짝 언급하기도 했고 유럽, 이탈리아에서 챗GPT 금지 소식이 또 들리면서 AI가 살짝 타이밍을 놓쳤다라는 분석 등도 들려오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봐야겠죠. 자, 어찌됐건 어느 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될지는 지속적으로 저희도 이제 팔로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은 이겁니다. 삼성전자 디데이네요. 일단 실적이 이번 실적 추정치가 계속 내려옵니다. 연초만 해도 이번 분기는 1분기 실적이 5조 6천억 정도 근데 2조 원대, 이번에는 1조 원대. 중요한 건 1조 원을 지켜내느냐 마느냐가 될 것 같다라고 시장은 판단하죠. 증권사별로 들여다보는 추정도 꽤 다릅니다. 키움에서는 1조 4천억 정도 영업이익 내다보고 있는데요. IBK에서는 2,570억 정도로 내다봅니다. 이번에는 반도체 부분의 적자 규모에 따른 판단이 좀 다들 다르기 때문인데 상당히 편차가 크게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1조 원만 돼도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93% 급감 수치입니다. 엄청나게 좋지 않다라는 건데 2,570억을 낸 IBK 어느 정도로 보수적으로 책정을 한 것인지 좀 봐야겠네요. 자, 일단 차라리 이 정도로 나온다면 IBK의 추정대로 나온다면 시장은 와 진짜 바닥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문득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장에 대해선 반도체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선행한다라는 그 마법의 코멘트 때문인 거죠. 어찌됐건 하반기는 지금보다 나을 것이고 내년은 지금보다 훨씬 좋을 것이다 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외국인도 우리를 좀 고민스럽게 합니다. 외국인 삼성전자 보유 비중이 1년 내 최고치라고 합니다. 51% 너머로 올라간 상황이죠. 그래서 과연 오늘 실적에 대한 시장의 해석이 어떨지 궁금하기 때문에 잠시 후에 나올 실적도 저희 방송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개장 방송에 삼성전자의 흐름까지 계속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뉴욕장입니다.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한 이틀간은 경기 침체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가 지금 고용 등 여러 가지가 부진한 거 이 정도면 긴축 강화 못하겠지라는 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고요. 임금이 올라가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인플레 냉각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번 주 흐름을 복기해 보면요. 주초였습니다. PC 가격 지표가 둔화됐대. 그래서 긍정의 희망을 썼으나 그때 오펙 플러스 감산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서 물가를 건드릴 수 있겠다라는 불안감을 또 자극했죠. 그리고 나서 발표되는 데이터들이 다 좋지 못했던 가운데 오늘 나온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거기다가 코스트코, 대표적인 이 창고형 마트죠. 여기서 판매 둔화 시그널이 나오면서 경기 침체 아니야? 이런 우려감이 또 한 번 더해졌습니다. 이제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농업 고용 오늘 나올 거고요. CPI 다음 주에 있을 소매 판매까지 미국의 데이터 등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일단 인플레 냉각 쪽에 초점이 맞췄고요. 제임스 블라드 총재가 뭐 은행 사태 그렇게 심각하게 끌고 갈 필요는 없어 라고 이런 코멘트를 했던 것도 시장에 조금 힘이 돼줬습니다. 자, 오늘 뉴욕장은 비농업 고용을 보고 가자라는 심리와 휴장전으로 인해서 거래가 평소 대비 굉장히 한산했고요. 구글이 강세를 기록했고 빅테크가 받쳐주면서 나스닥의 상승 탄력이 좀 더 강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시세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딱 보이시죠? 마이크로소프트 상승했고요. 구글, 메타, 아마존, 애플 등이 선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월가에서 요즘 빅테크 쪽을 긍정적으로 코멘트를 많이 하네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비중 확대해라. UBS에서는 애플과 메타 긍정적으로 코멘트했고요. 오펜하이머에서는 아마존에 대해서 긍정의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구글 같은 경우 오늘 3% 정도 올랐는데요. AI가 나와서 구글의 검색 사업이 위협받는 거 아니야? 라는 의문들이 꽤 있었는데 전혀 상관없다라고 코멘트를 했고요. 그건 오히려 우리의 검색 엔진을 더 올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또 반등을 줬죠. 오른쪽에서는 빅테크, 제약 그리고 게임, 5G가 될 것 같고요. 떨어진 쪽은 2차 전지, 금융에서 지역은행은 올랐는데 이제 메가뱅크에서는 일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트코 떨어졌고요. 비료 역시나 JP 모건 측에서 비료 사업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 코멘트 내놓으면서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밸런스 측에서도 전기차에 대해서 지금 전기차 사업자들 긍정적인 상황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어제부터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감이 조금씩 나옵니다. IRA 까다로운 보조금 기준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미국인들이 지금 돈이 조금 쪼달리는 상황인데 이거 돈 사겠어? 이 돈 주고? 라는 심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어제도 대다수가 하락했던 가운데 오늘도 어제보다는 낙폭을 줄였습니다만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포드, GM 그리고 리튬의 앨범알까지 추가 하락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유럽의 업체들이 다 제치고 좋은 경쟁력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샤오펑이나 니오 쪽은 그래도 선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텐데 그나마 전기차 쪽에 다시 한번 힘을 실어줄 기대가 나오는 코멘트가 하나 있었어요.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자동차 오염 배출 규제 역대급으로 강하게 낼 것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코멘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얼마 전이었는데 중국에서도 자동차 오염 배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기존의 내연기관차 한 200만 대가 폐차될 위기에 처했었다라고 했거든요. 친환경 쪽에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을지 소식이 업데이트되면 같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 대한 생각을 해봤는데요. 확실히 여러 가지가 조금 불안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것을 반영시키는 게 개별주 플레이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히 수급에 따라서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불안할 때는 큰 돈, 좀 큰 섹터로 크게 넣어서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개별주에 조금 작게 투자하는 사례가 늡니다. 개별주 민감도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개별주에 영향을 줄 만한 소식들을 정리를 했고요. 어제 다행히도 히토류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추가적으로 중국에서 대만에게 보복을 다짐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히토류 쪽에 추가 상승이 있을지 봐야겠습니다. 어제 진만쌤이 노바텍과 유니온에 대해서 진만스픽으로 언급을 줬었는데 유니온은 상한가로 거래 마쳤고요. 노바텍도 9%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누리호 3차 발사일에 대한 결정 코멘트가 곧 있을 거라고 하네요. 우주 위성주 살피시고요. 2050년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 기후
바이오테크 별동대를 설치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여기에 반응해서 시간 외에서 KC코트렐, KC그린홀딩스 등의 종목들 올랐습니다. 그리고 과기정통부 차관이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얘기를 꺼내놓으면서 개별주들 체크하시고요. 사모펀드 연합군에서는 지방은행 인수를 추진한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산업뉴스입니다. 이제 곧이죠. 4월 말경에 이제 국빈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게 될 겁니다. 대규모 경제 사절단이 동행할 텐데 삼성 관련해서 혹은 원전 관련해서 자동차 쪽 관련해서 뭔가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라는 여지가 마음 한켠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체크해 두시고요. 어제 나온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해외여행 예약 증가 국가에 한국을 콕 집어서 언급했습니다. 한국으로 많은 여행객이 가고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왔어요. 우리 측의 뉴스들을 같이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중국인들의 인바운드 수요가 늘고 있고 명동에 중국인들이 요즘 그렇게 많다라는 뉴스가 쏟아지네요. 그래서 올리브영에서 중국인들 카드 매출이 급증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중국에서 한국 콘텐츠의 소비 욕구가 굉장히 높다라는 소식 등도 전해집니다. 그동안 살짝 밀어놨었던 중국의 이 모멘텀을 우리도 지금부터는 좀 더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뉴스는 또 추가됐습니다. 에코프로 포항의 2조 공장 증설 추진 소식이 들려와서 관련주 정리해봤고요. 실리콘 응급제 얘기도 계속 나오는 만큼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뉴스 담았고요. 잘 선별해서 투자 방향에 놓이셨으면 하고요. 이제 어제장 시장 대비 강했고 좋은 뉴스가 있었던 쪽 살펴볼까요? 네, 금요일이니까 오늘은 좀 엔터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네. 엔터주 관련해서도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엔터주는 시장 대비해서 좋은 뉴스가 나온다면 잘 갈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엔터주. 중국의 문이 열리면 엔터주의 주가는 당연히 들썩들썩 움직이겠죠. 일단 어제장에서 엔터주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이브가 7% 넘게 올랐고 뭐 YG 엔터테인먼트, SM, JYP 엔터테인먼트 등등의 대형 기획사도 올랐고요. 그리고 중소형 기획사까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중국의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문화여유국이 3월 20일에 외국의 상업 공연에 신청 접수와 허가를 재개했다라는 뉴스가 아무래도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 중국의 동영상 웹사이트에서 갯마을 차차차나 뭐 나의 해방일지가 방영이 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들이라는 걸그룹에서 중국인 멤버인 우기를 또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최대 수혜주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1% 가까운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뭐 한국과 중국의 갈등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한류에 대한 갈증이 더 큰 상황인데요. 작년에 중국의 음원이나 음반 시장에서는 한국의 가수들의 음반 수출액이 한화로 6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거고요. 또 3월 30일에 온더 K 어셈블 베이징 공연이 있었는데 이 공연에 대한 그 티켓이 오픈이 됐었는데요. 이 공연이 가상 콘서트를 통해서 가수들의 모습이 공개가 되는 거거든요. 가상이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21초 만에 매진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YG 소속의 트레저 같은 경우에도 4월 1일에 태국을 방문해서 공연할 예정이었는데 너무 인기가 많아서 3일로 연장을 했고요. 그 3일마저도 전석이 매진이 됐다라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는 엔터주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2분기에는 주요 엔터 4사의 앨범 판매량과 콘서트 관객 수가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이야기, 그것 때문에 엔터주가 상승하고 이 과정을 우리는 여러 차례 이미 경험해 왔습니다. 콘텐츠주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뭐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 가수들의 중국 공연이 다시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얘기는 정말 뭐 작년부터 계속해서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엔터주가 상승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에 그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연이 확정되고 나서 준비하는 데까지 통상적으로 반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중국뿐만 아니라 K-팝 가수들의 무대 자체가 미국이나 일본, 뭐 중동까지 여러 곳으로 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별로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앞서 어제 엔터주 중에서도 하이브가 7% 넘게 가장 많이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큰 모멘텀이 이거였죠. 역시 하이브의 주가를 정말 잘 살려줄 수 있는 건 명예소방관은 BTS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지민의 라이크 크레이지가 빌보드 싱글 차트 핫백의 1위를 기록했는데요. K-팝 솔로 가수 중에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하이브의 주가는 3거래일 연속으로 올라가면서 2월 14일 이후에 거의 2달 만에 지금 주가가 20만 원대를 회복한 상황이고 어제는 장중에 10% 정도 오르면서 21만 2,500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 YG나 JYP나 SM 같은 다른 엔터주에게도 훈풍이 불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기도 했는데요. 저도 오늘 이 브리핑 하기 전에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뮤직비디오를 보고 왔는데 보면서 이제 결론이 난 건 오늘부터 최애는 지민이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네, 하이브의 주가, BTS 말고도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찾아봤는데요. BTS 멤버들이 이제 각각 솔로 활동을 하겠지만 거기에 이어서 세븐틴도 컴백을 하고 콘서트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팬덤의 플랫폼, 회사죠. 위버스의 자회사인 위버스 컴퍼니도 전년의 매출액이 그 지난해 대비해서 30% 이상 올라온 것을 보면서 확실하게 이 팬덤 플랫폼도 잘 되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산하에 있는 레이블인데 코즈 엔터테인먼트에서 5월에는 처음으로 보이그룹을 데뷔시킨다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르세라핌이나 뉴진스 같은 걸그룹도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우려할 부분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SM 인수전 때문에 주가가 정말 많이 요동쳤었는데 이때 중도 하차를 했었죠. 이 부분에서 과연 지금 조금이나마 보유하고 있는 SM의 지분이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카카오와 하이브 간의 양측의 협력이 잘 이뤄졌고 앞으로 플랫폼 쪽에서는 나름 협력을 하겠다. 거기서 시너지는 또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면에 이번에 이 SM 인수전에서 승기를 잡았던 카카오는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은 어제 좀 우려할 만한 뉴스가 나오면서 그룹주가 다 같이 3% 이상 빠졌습니다. 이 SM 엔터의 지분을 인수하는 그 과정에서 지난 2월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건데요. 시세 조종에 대한 의혹이 그때 불거졌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이브가 진정서를 제출했었는데 이 의혹, 혐의와 관련해서 어제 금감원에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러한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이게 또 악재가 될 수 있어서 일단은 카카오에 대해서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그룹주들이 다행인 건 시간 외에서는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하이브와 카카오의 주가는 워낙에 지금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엔터사들에 대한 모멘텀을 체크해 볼 텐데 올해 들어서 그래도 정말 많은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에서는 미국에서 걸그룹 데뷔 프로젝트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올해 또 이 상반기 중으로 관련해서 유튜브에 여러 영상들이 공개된다라는 부분도 기대감을 자극하고 있죠. 그리고 SM도 샤이니 태민의 팬미팅이 있을 예정이고 NCT에서 새로운 유닛의 활동도 지금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YG 엔터테인먼트가 특별히 많은 지금 가수들이 활동을 할 예정인데요. 블랙핑크의 콘서트도 있고 추가 투어도 있을 거고요. 트레저도 아시아 투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 베이비몬스터가 데뷔한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정말 흥행해서 잘 된다면 뉴진스급의 돌풍을 몰고 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드래곤도 연내 중으로 컴백 예정 소식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K-팝을 보면 여전히 그 인기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엔터주에 대한 전략과 함께 탑픽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나 안 가나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바람은 매일매일 불고 있는데요. 그 바람의 세기가 얼마나 더 강해질지 계속해서 불 수 있을지 관련주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최대 해상풍력 단지의 건설이 확정이 됐는데요. 이게 버지니아 CBOW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최대고 글로벌 2위 규모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CS 윈드와 지멘스의 해상풍력 타워 공급 계약에 포함이 됐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될 텐데 관련해서 CS 윈드의 주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제 장에서 3% 가까이 올랐고 시간 외에서 추가로 올랐는데요. 오늘 장에서 시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같은 경우는 사실 지정학적 갈등이나 뭐 관세 문제 이런 거에서도 조금 자유롭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불안 속에서 뭐 경기 침체도 좀 덜 탈 것 같고 한데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볼 거고요. 벨스타스, 지멘스 등의 모멘텀 안고 있는 풍력주도 챙겨갈게요. 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투자하겠다라는 소식 올해 저희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 내용 좀 살피면서 관련주들 체크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삼성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고 있죠. 3월 17일에 방송에 드렸던 내용입니다.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300조였죠. 그 이후에 지역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6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했고요. 바로 4월 5일에 살폈던 삼성의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구축, 충남 아산 쪽에 4년간 4조 원 투자한다라는 이야기였었습니다. 덧셈을 해보면 300조, 60조, 4조에서 364조가 되겠죠. 이게 삼성이 투자하는 돈인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50년 동안 우리나라 R&D 예산보다 많은 숫자라고 하네요. 그만큼 이쪽에 강력한 투자 의지를 내비쳤고요. 그로 인해서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돌았었죠. 어찌됐건 300조는 시스템 반도체 위주로 투입이 되다 보니까 후공정 공급 체인에 대한 관심을 올려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한 2주 동안은 관련한 종목들이 시세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 같이 모멘텀을 받아갔죠. 디스플레이 뉴스들이 작년에 억눌려 있었던 것에 한풀이라도 하듯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애플 제품들에 대한 OLED 탑재율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이번에는 전장 디스플레이에 대한 모멘텀이 들어왔어요. 존 엘칸이라는 페라리 회장 다음 주에 삼성 디스플레이 방문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뭐 생산 시설을 조금 보는데 그로 인해서 차량용 OLED 뭐 관련한 납품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네요. 전장 디스플레이도 OLED 탑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죠. 소비 전력과 무게는 낮아지는데 디자인 활용성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실제로 삼성은 아우디와 BMW에 공급을 하고 있고 LG는 메르세데스 벤츠에 공급하고 포르쉐와 함께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페라리까지 추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기대감을 가져보는 거고요. 그 이후에 어제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했는데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 전지 여기에 또 160조를 투자한다라는 소식입니다. R&D 연구하는데 좀 써라라는 지원의 의미가 되겠죠. 삼성과 정부가 계속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서로 칭찬하며 윈윈하며 밀어주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쪽 그렇다면 지금으로서는 삼성 디스플레이 모멘텀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 디스플레이 OLED 밸류체인 한번 체크해 두시길 바랄게요. 사실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너무나 좋은 흐름이 나왔었기도 하고요. 삼성 쪽에 뭐 좀 더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새로운 이들로 등장한 건 힘스와 제이스텍, 피로틱스 등이 되겠습니다. 어찌 될지 참고하시면서 내용 체크해 가시길 바랄게요. 여러 이슈 담았고요. 이에 대한 전략들 지금부터 나눠가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진만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 이제 부활절 휴장 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경기 침체와 인플레 완화 그 사이에서 시장은 좀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농업 고용이나 혹은 이제 다음 주 CPI 앞둔 전략, 4월 전략 좀 주세요. 네, 어제 간단한 힌트는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고용 지표들이 그렇게 좋지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제 목요일,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
시장이 잠깐 조정이 나올 것으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어제 외국인들의 선물과 현물 매도세가 너무나 거세게 나타나는 게 굉장히 좀 걱정되긴 하나, 어제 콜옵션 매수세를 봤었을 때는 오늘 정도까지 해서 오늘 그다음에 월요일 정도 시초가 정도가 일단 새로 이제 신규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CPI 발표가 있는데, 일단 인플레이션이 꺾인 게 워낙 글로벌 전체적으로 다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결따라서 이제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조금 더 꺾일 것 같습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 시장에서 주도했었던 그런 부분들,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거기에다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에 대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고, 고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봐야 되고, 어제도 실제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봤었을 때 조금 늘어나, 즉 이제 어느 정도 고용도 꺾이고 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될지가 미지수기 때문에 4월은 일단은 4월 중순 정도까지는 좋은 시장이 일어날 것 같아요. 좀 받쳐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보통 어닝 시즌이라고 합니다. 이제 잠정 실적들이 발표가 되면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액션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악재로 이제 여태까지 눌러왔었던 그런 종목들은 실적 발표가 올라가고, 오늘 삼성전자의 그런 실적 발표가 어떤 시장 분위기를 보여줄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시장에서 악재로 받아들이게 될 경우 한국 시장이 굉장히 큰 리스크를 보여줄 것으로 되지만, 그러나 어차피 이제 안 좋을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자. 즉 이제 악재 해소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라면 다시 이제 뭐 후공정 업체라든지 반도체 업체 혹은 이제 아까 방금 설명드린 OLED 업종까지 같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4월 다음 주 이제 오늘부터 해서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 조정은 있을 거다. 그러나 이 조정 때 탈출을 하시기보다는 신규 매수를 함으로써 다음 주에 있을 CPI를 좀 긍정적으로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적어도 4월 중순까지는 더 좋은 시장은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오른 종목들은 신규 매수보다는 조금 쉬어갈 때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경우에는 거기에서 또 매수 타이밍으로 활용해보자 이야기 주셨습니다. 어떤 걸 잡아갈지에 대해서는 저희와 계속 전략하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어찌됐건 지금 중요한 건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시장의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장 전에 실적 발표하겠죠. 저희가 실적 나오자마자 저 노근창 센터 전화 연결해서 실적에 대한 해석도 같이 들어볼 거니까요. 절시간 계속 채널 고정하시면서 살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으로 가볼게요. 시장에서는 어찌됐건 큰 주도주 방향이 결정되는 걸 기다리면서 다른 쪽을 계속 톡톡 건드려보고 있습니다. 하나가 바로 어제 등장했던 엔터 쪽인데, 하이브가 또 좋은 이슈와 함께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서 강한 시세 보여줬고, YG엔터도 리포트 영향도 있었는지 올라줬거든요. 엔터사에 대한 의견은요? 네, 엔터사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남았다라고 보고요. 사실 엔터 쪽이 SM 쪽에 워낙 이제 조금 이제 시선이 많이 몰려서 그런 쪽에 사실 돈이 많이 몰리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즉 이제 교통 정리가 다 끝나서 이제 알짜들을 찾기 시작하는 것 같고, 사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뭐 시가총액이 큰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여태까지 주가 흐름 자체가 이제 상장 이후에 워낙 바닥을 많이 찍고 올라온 부분이라서 좋은 이제 돌파 쪽이 나온 부분이라서 사실 이제 오늘 이슈 따라서 조금 더 상승 여력은 남았다라고 보고요. 엔터의 장점이다라고 하면은 지수의 영향을 그렇게 크게 안 받을 수도 있고요. 사실 지수가 안 좋았을 때 바이오나 혹은 이제 엔터 쪽이 조금 이제 그 공백기를 메워주면서 의외의 상승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가 개최가 되면서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군들이 활발하게 이제 액션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 실적에 도움이 되고요. 주가에도 크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엔터주들은 사실 지금 이제 오늘 그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 그 수급 공백을 메꿔갈 수 있을 만한 가장 큰 요소들이지 않을까 싶다라는 말씀으로 엔터의 상승세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이제 그 안에 뭐 탑픽을 뽑자라고 하면 뭐 하이브나 오랜만에 SM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하이브 같은 경우에 사실 SM 인수전의 승자죠. 돈을
굉장히 단타를 쳤다라고 하면 좀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현금을 많이 확보를 해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금을 확보한 부분으로 또 어떤 이제 추가적인 이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뭐 이제 SM 인수를 실패했지만 또 다른 중소형 엔터 쪽을 또 이제 좀 인수를 하게 된다라면서 엔터 쪽에 계속적으로 이슈 공급이 가능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더해서 엔터의 대장은 역시 하이브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이제 SM 한번 보시게 되면 SM이 사실 워낙 이제 고점에 많이 물려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SM의 지금 적정 주가 구간까지 떨어졌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모멘텀 따라서 주가 충분히 10만 원대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SM 또한 분명히 여러 가지 노이즈가 마무리된 단계에서 이제 알짜를 찾아가기 나름이다라고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두 종목 같은 경우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와 SM 쪽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엔터 지금 대장은 하이브라고 판단 주셨고 SM도 일단 이슈 타면서 급등했다가 또 지금 그 상승분을 많이 반납한 상황인데 어느 정도 잘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관심 갖자라고 정리 주셨네요. 자,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뉴스 저희 계속해서 이야기했었고 디스플레이 쪽 좀 더 살필게요. 그동안 OLED 탑재기기 늘어난다, 뭐 혹은 투자 소식이었는데 사실 전장 디스플레이 모멘텀도 계속 저희는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OLED 쪽 삼성향 종목으로 보십니까? LG향 종목으로 보십니까? 네, 딱 잘라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삼성향 쪽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일단은 이제는 이제 쩐의 대결, 즉 이제 돈의 규모 차이에 따라서 조금 더 많이 갈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실제로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납품하고 있는 이제 아이패드 혹은 이제 아이폰 패널 쪽이 삼성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LG 디스플레이는 현금 여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투자가 많이 제한이 되고요. 그럼에도 이제 사실 두 가지 모멘텀 다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향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고요. LG 디스플레이 향 같은 경우 워낙 주가가 바닥을 쳤고 악재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가 반등과 함께 오히려 저점 매수를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OLED 또한 사이클 산업이고요. 분명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일단은 장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일단은 4월의 핵심이 또 OLED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여러 가지 투자 방향에 맞춰서 어떤 종목이 정말로 이제 알짜 효과를 받을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아까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저는 이제 그 안에서 정말 핵심 섹터만 말씀을 드리면은 네. 8세대라는 그런 딱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8세대 디스플레이 향은 생각보다 종목들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즉 이제 산업군 자체가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8세대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몇 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들의 직접적인 수혜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어디예요? 종목이? 네. 종목을 궁금하시죠? 종목이 궁금하실 거고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제 힘스와 SFA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SFA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또 2차 전지 회사로 많이 탈바꿈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OLED 향 쪽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8세대 OLED, 삼성향 8세대 OLED에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고 사실 장기 투자하기 좋은 기업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SFA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거고 힘스는 또 8세대에 들어가는 이제 몇 안 되는 또 중소형 스몰캡이라고 말씀드리고 원래는 LG 디스플레이 향이 있는데 삼성 쪽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힘스 또한 추가적인 시세까지 같이 노려볼 수도 있다는 말씀. OLED 분명히 좋은 산업군이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결과까지 같이 동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향 종목입니다. 힘스. 하지만 삼성향 종목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콕 집어주셨어요. SFA와 힘스 살펴주셨네요. 자, 다음은 샘픽으로 갑니다. 진만스 픽. 예상 외입니다. 은행주. 뭔가 조금은 더 좀 진취적이고 공격적인 투자도 즐겨 하시기 때문에 좀 안정성을 추구하실까라는 생각이. 네, 사실 지금 벌써 배당을 이야기할 때는 아니긴 하지만 그렇죠. 은행주들이 지금 주가가 너무나 쌉니다. 지금 사실 이제 주가 상승 여력과 그다음에 배당의 매력도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은행주들이 지금 주가가 워낙 싸졌기 때문에 배당만 받아도 기대 수익이 알파가 될 수도 있고 사실 은행주 같은 경우에 배당 시즌에 모아가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조용할 때 사뒀다가 배당 시즌 때 올라가게 되면 매도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배당을 받아도 될 만한 즉 이제
사실 배당주들도 평균 단가 싸움이 의외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모아가기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이슈 체크하면서 이제 이제 사모펀드들이 중소형 은행주 공략하면서 이제 이슈몰이까지 같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만스픽으로는 오늘 은행주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우리금융지주와 그다음에 제주은행 두 종목을 가져와 봤는데 지금 이제 딱 배당 성향까지 같이 해서 정말로 목돈이 있으신 분들 혹은 이제 배당의 매력도를 느껴서 좀 장기 투자해서 배당주를 조금씩 모아가고 계신 분들께서는 우리금융지주가 지금 배당 성향까지 합치면 거의 10%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금융지주가 현재 가장 높은 매력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제주은행 같은 경우 워낙 최근에 이슈몰이가 많이 되면서 중소형 은행주들 중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 이제 좀 빗장이 많이 풀려서 추가적인 시세가 혹은 이제 여론몰이까지 가능하면서 별도의 이벤트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제주은행이 한 번 정도 고점 돌파가 나오게 되면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조금 이제 오늘은 어제 조금 이제 맛있는 종목 갖고 왔으니까 오늘 조금 안정적인 종목으로 이제 두 종목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금융지주와 제주은행으로 조금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종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해 주셨죠. 어제 맛있는 종목 가지고 오셨다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말씀 주셨던 종목 이제 노바텍과 유니온이었죠. 유니온이 어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 상한가. 내가 아침에 얘기했는데 그날 상한가 맞으면 어떤 기분일지 궁금해요. 쌤 어떠셨어요? 네,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알딸딸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여러분들께 뭐 능력을 보여준다 할까나 이제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저도 굉장히 뿌듯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집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슈를 많이 다루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실제로 얘기를 다시 들어봤을 때 이 종목을 정말로 이제 가져보도 될 만한 그런 이야기와 조금 더 뒤로 밀어보지만 그래도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별도로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근접해서 많이 오를 것 같다라고 하는 종목들이 거의 다 많이 올랐고요. 자동차 부품주도 그렇고 이제 휘토류 관련주도 어제 코멘트 드렸는데 바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바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서 굉장히 뿌듯하고 사실 이제 궁금한 거는 여기서 더 끌고 가느냐가 이제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한데 네. 코멘트 드리면 사실 저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남았다고 봅니다. 어제 유니온 머터리얼즈 유니온 같은 경우 어제 시간에서 좀 많이 빠졌는데 여기서 빠졌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많이 빠지진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마 지수가 조금 안 좋을 때일수록 이제 사실 지수 방어적인 종목들이 한 번 정도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네.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는 이제 휘투류들이 한 번 정도 추가적인 시세가 분출이 가능하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런 뭐 좀 탄력적인 종목, 오늘은 안정성을 추구하는 종목, 어찌 보면 굉장히 유연하게 이 섹터와 이슈를 넘나들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쌤이 생각하실 땐 내 전략에서 이런 게 가장 장점이다라는 게 뭐가 있어요? 네, 사실 매수는 쉽습니다. 사실 매수는 누구나 버튼 하나 누르면 다 할 수 있는데 사실 매도에 대해서 버튼을 누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욕심을 조금 더 부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매수를 잘해야 되지만 사실 매도를 잘한다라는 부분에서 사실 그 끝을 잘 잡는다가 사실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매도 포인트 잡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도 중간중간에 제가 정리해보자 혹은 이제 분할 매도의 시간이다라고 코멘트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 코멘트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게 되면은 매수보다 매도가 조금 더 어려운 이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코멘트를 항상 집중을 해보시면서 또 분명히 세상에는 여러 종목들이 많고요. 조금 더 많이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매도를 잘한다가 이제 제 장점과 그다음에 코멘트를 드리면서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매도 코멘트 드릴 때 잘 집중을 하시면은 분명히 이제 좋은 평균 단가에서 잘 매도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도가 제일 어렵긴 해요. 뭐 좋은 스토리에 사는 건 사는데 언제쯤 어느 정도에서 잘 빠져나오는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자신 있다라고 하시니까 진만쌤과 여러분 많은 소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말씀 고맙습니다.